대표님 요새 폭삭수가 수다 난리 났잖아요. 네. 그거 좀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게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 이게 좀 보고 싶지도 않았던 이유가 너무 많이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네, 결국에는 또 봤죠.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거기 보면 음, 약간 음. 황혼 이혼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제가 네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결국 이혼으로 가는 남편들의 유형이 좀 있나요? 저도 폭삭을 보면서 안 돼, 이혼해야 돼. 또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봤던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이 학시 아저씨라는 분인데 극중 부상계 씨로 나오거든요. 황혼이혼 사례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황혼이혼 하러 오셔서 그간의 세월 이야기를 이제 차근차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오랜 세월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살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분이 굉장히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라고 집에 데리고 와서 시어머니랑 아내를 안방 한 공간에서 살게 해두고 본인은 직장을 핑계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꾹꾹 참고 시어머니 그 와중에 구박하시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오랜 세월 외도를 해왔더라. 이것까지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 비참하다. 나 지난 세월 정말 종으로 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혼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이런 사안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이런 경우가 저는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특징 하나가 황혼이혼 아버지들이 본인이 왜 이혼을 당해야 되지? 이게 이혼이 돼? 이런 생각을 생각보다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안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외도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혼 청구를 했는데 결국 판결에서 이거 외도다, 이혼 된다, 위자료, 재산분할 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도 그걸로 받아들이셔서 이혼에 동의하시고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국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조정 마무리될 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혼이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유 우리 어머니도 저 사람은 끝까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 닭다리 사례가 있더라고요. 황혼이혼을 앞둔 부부가 그래도 한번 잘 지내볼까 싶어서 치킨집에 갔나 했는데 남편분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갑작스럽게 아내를 위하면서 닭다리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그걸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몰라? 나 닭다리 안 먹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도저히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걸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지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도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던 부부더라. 소통 자체가 꽉 막혀 있고 본인 기준에서만 살던 부부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인 기준대로, 본인 마음대로 살게 되시면 결국엔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고요. 황혼 이혼을 할 때 아버지들 정말 잘못하신 사안 많이 보면서 저도 사실 한켠 안타까워요. 정말 이거 폭력하시고 외도하시고 당연히 이혼돼야 되고 너무 나쁜 행동 많이 하셨는데 이혼 못 받아들이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도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신 걸까? 부부로서 아내를 존중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전과 다른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유형이 있나요? 남편들 유형 중에? 결국 이혼으로 가는 남편 유형으로 저는 영범이가 떠오르는데 특히 관식이와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와닿을 것 같거든요. 우리 관식이는 애순이에 대한 시어머니, 시할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몸으로 차단해준 우리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영범이는 예비 시어머니의 이 말도 안 되는 언행 전부 차단을 못하는 거죠. 어머니! 라고 부르긴 하면서 이게 부당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는데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를 못해서 금명이가 애순이의 딸인 금명이가 계속 당하도록 결국엔 방치하는 그런 방치형인 남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살이,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들 모두 말씀하시거든요. 저 시댁 저러는 건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 근데 남편이 이래?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애순이의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옛날 시대의 시집살이라는 시집살이를 다 하게 되는데 애순이 어머니께서 사실 해녀로 숨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순이에게 절대 해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애순이도 본인의 딸인 금명이를 절대 해녀를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갑자기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정작 금명이 어머니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자녀의 직업을 할머니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녀로서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조그만 상을 놓고 지내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애순이에게 와서 너 이거 지내봐라. 금명이 해녀 시키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간에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애순이가 이제 상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또 뭐 팥 뿌리고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애순이를 막 때리고 이런 상황에 관식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제 관식이가 결국에는 나랑 살려고 온 거지 이 집 며느리 하려고 온 것 아니다라고 해서 애순이와 금명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 장면도 정말 의미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관식이가 평소에 애순이를 굉장히 지지해줬고 애순이 스스로도 내가 본인의 삶을 살겠다, 특히나 내 딸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상을 얻고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애순이의 딸인 금명이 그리고 이제 영범이는 사실 시대가 더 좋아진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범 어머니는 본인의 지분, 본인의 인생 전부가 그냥 영범이 아들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명이를 미리 시집살이를 시키고 굉장히 하대하고 상견례도 나중에 와서 거기에서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죠. 여기서 너무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영범이의 태도예요. 영범이는 어머니 이렇게 말만 할 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차단하는 행동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명이가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라고 하지만 차단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파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뭐 원가족과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이제 남편이 그 상황에서 내 편이 되어주고 부부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잘 또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족을 존중하되 원가족과 결국엔 우리의 가정, 부부가 어느 정도 독립된 상태로 분리가 돼서 이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원가족과 너무 분리가 안 될 경우에 이게 반드시 갈등의 원인이 돼서 이혼하러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내가 예비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남편분이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예비 금명이 사안이죠. 아내분 입장에서도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정말 100%인 그런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경우에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